네,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자 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 사이에 어떤 시그널들 나왔는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 좀 읽어주세요. 네, 지금 지난주에 시장이 준 가장 큰 시그널은 금요일 날 고용지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게 평상시 같으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작용하고 있죠. 자,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가 25만 5천 개 정도였었는데요. 26만 3천 개로 나오면서 상당히 고용이 좋아졌다라는 거.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실업률이 예상치가 3.7% 정도였었는데요. 전월이 3.7%였었는데 요거랑 같은 숫자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. 3.5%가 나왔습니다. 자, 실업률이 이렇게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고용 지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연준의 매파 정책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한 모습이었고요. 그 시장이 오늘 아침에 끝난 그 시장까지 좀 연결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실업률의 하락은 그 전까지만 해도 11월 달에 어쩌면 50bp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 줬었는데요. 자, 이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좀, 0.75 정도로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세 가지 지표를 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띄워 드리는데요. 자, 제일 위에가 1980년대 겁니다.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. 가장 위에가 1980년대 미국의 CPI가 표시가 돼 있고요. 중간이 80년대 미국 금리가 표시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,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1980년대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낸 겁니다. 자, 보시면, 아시겠지만, 이 물가 급등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. 그리고 그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 위축이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. 그게 실업률로 연결이 됩니다. 자, 보시면 1980년대 가장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요. 그 부분이 물가가 꺾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업률이 급증했던 구간하고 이렇게 겹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아직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정점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열려 있는 상태니까 시장 전체로 봐서는 조금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주 후보에 나왔던 이 고용 동향이 오히려 독이 됐다. 지금 현재 페드워치 지표 보니까 0.75 인상이 78%로 압도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네요.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지금 차트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이탈했더라고요. 전반적인 미증시 차트 흐름도 좀 봐주세요. 예,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뭐 오늘 또다시 하락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전저점을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왔죠.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우하고 S&P 500은 이 전저점을 붕괴를 시켰는데 시차를 두고 나스닥도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거랑 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, 말씀해 주셨던 나스닥도 전저점을 이탈한 모습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지지선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. 지금 현재 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뚜렷한 지지선을 찾기는 좀 힘든 상태고요. 뭐 굳이 찾으려면 심리적인 지지선인 10,000포인트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월봉상에서 보면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. 자,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
60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. 자, 이 60개월 이동 평균선은 전에 우리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때도 깨지 않고 찍기만 찍고 지켜줬던 자리입니다. 또 이 자리를 깬 거는 그 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2008년도 굉장히 안 좋았던 뭐 그 시장에서는 이 60개월 이평선을 깼어요.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자, 단기적으로 뭐 이 부분은 조금 지지선 역할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선은 나스닥 기준으로 130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세 판단에 필요한 모든 뭐 신호는 지금 꺾인 지 오래된 그런 시장이죠. 자,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차트에 제가 좀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. 자,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요게 20주 이평선입니다. 자, 반등이 나오면 20주 이평선에서 두들겨 맞고 올해만 해도 계속 거기서 네 번 정도를 반등 시에 20주 이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자,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20주 이평선을 한계로 반등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인 것을 보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그렇지만 뭐 지난 9월 말에 저점을 기록한 부분이요. 2130포인트대죠. 자, 일단 뭐 이 부분은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근데 뭐 이 부분도 조금 뭐 지금 변동성 요인들이 워낙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만약에 요거를 좀 붕괴를 시켰을 경우에는 일단 뭐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파생시장 쪽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뭐 매주 보여드리던 그 미결작정 부분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. 자, 지금 뭐 선물 시장하고 옵션 시장 수급을 동시에 좀 갖고 왔는데요. 자, 지난주에 이 반등의 근거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파생 시장의 수급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9월 뭐 하순 정도에 좀 매수가 좀 많았었는데요. 그 부분을 지난주에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.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옵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 주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. 이때 지금 그러니까 9월 말에 이 금융투자 쪽에서 콜옵션 쪽을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있었는데요. 그 부분이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니까 이들은 좀 뭐 만기까지 들고 갈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일부를 좀 청산하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자, 더 확실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9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이 풋 매도, 그러니까 풋옵션 매도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. 풋 매도고를 한 800억 이상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해서 시장에 강한 하방 경직을 제공을 했었는데요. 자,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그때 뭐 반등 목표치를 2250에서 2300 정도, 그 사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, 자, 뭐 그 하단부 정도에서 반등이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. 자, 요런 부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지난주에 일부 청산하는 모습은 나왔어요. 옵션 쪽에서도.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번 주에 목요일 전까지요. 그러니까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3일 정도 남았네요. 자, 요 파생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 쪽 이쪽에서 옵션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,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만기에는 인위적인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좀 차트라든지 파생 동향까지 좀 봐주셨는데요. 앞서서 나스닥의 지지선을 60월 이평선, 그렇게 되면 한 1300포인트, 종가 기준으로는 1% 정도밖에 룸이 없는 건데, 그러면 지지선은 잡아주셨는데 이것이 지지가 될 걸로 보시는지, 그리고 만약에 만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도 한 4%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. 지지가 될까요? 아니면은 이론적인 지지 라인은 그런데 기대보다는 약간은 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키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지금 뭐 낙폭이 워낙 좀 과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
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선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충분히 좀 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이라든지 뭐 이슈 기대해 봄직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좀 많죠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고요. 하지만 미국이 지금 뭐 강달러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,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중국도 지금 이번 주에 7중 전회 기간이죠. 자, 요거는 16일 날 공산당 당대회,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그런 행사입니다. 그걸 앞두고 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어제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IMF하고 월드뱅크 그룹의 연례 총회 기간입니다. 여기서는 뭐 각국 중앙은행장이라든가 재무장관들 참여를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뭐 각국의 입장들,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뭐 화요일,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되겠네요. 자, IMF에서 아마 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7일 날이죠. 에어루기바 저 IMF 총재께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좀 낮출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나온다면 또 요것도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같은 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고요. 저 수요일 날은 또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되죠.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뭐 이전에 8.7% 정도였고 예상이 8.3% 정도니까 그 부분 챙겨 보시면 될 거고, 자, 뭐 마찬가지로 한은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.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50bp 인상이 유력하다. 뭐라고 뭐 그런 게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요일이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.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이번 주 초반에 매수로 청산을 하게 된다라면 만기는 때는 그렇게 기대를 하기 힘들 거고요. 다만 만약에 지금 지난주까지도 청산을 덜 했으니까요. 추가로 풋옵션 매도가 외국인들이 잡힌다라면 만기 때는 만기 날이나 만기 전후에 갖고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고수급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 쪽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. 자, 뭐 표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9월 달에 예상치는 CPI가 한 8.1% 정도로 헤드라인 CPI는 그 전달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 같고요.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또 물가지표가 발표되면서 유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유가도 한 2%대 떨어졌는데도 90달러 이상에서 마감이 됐죠. 그래서 이 유가 부분들이 조금 좀 또 이 시장을 물가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. 예, 지난주에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릴 때는 이격도가 60일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RSI도 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제는 뭐 그 부분은 해소가 됐죠. 자, 지금 지난주에 나온 반등은 과매도 국면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지금 외국인하고 증권의 옵션 포지션에서도 그 반등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죠, 지난주에는. 자, 근데 이게 저항대 뭐 중간 정도까지라도 조금 반등이 나왔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2250에서 2300 정도 저항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겨우 2550을 살짝 돌파했다가
밀린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 지금 이번 주는 옵션 수급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. 금융투자의 콜 매수가 추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 외국인의 푼 매도 포지션이 또 추가로 이어지는지 자,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. 만약에 그 반대로 뭐 9월 말에 이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들 이 부분을 청산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뭐 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결정적인 시장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있습니다.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좀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주시네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.